왜 우리 남편은 빌라를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할까요? 빌라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시겠죠. 죽을 때까지 흙수저로 남는 그런 빌라가 있고요. 반면에 빌라로 태어났지만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바로 신분상승, 즉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꼭 사야 할 빌라가 있고요. 정말 사면 안 되는 빌라, 팔아야 될 빌라가 있습니다. 저희 특강 시간에 같이 만나 뵙고 같이 공부하시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발원입니다. 최근에 정부와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하기 위한 대책을 쏟아져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정책들, 88 대책을 포함해서 많은 정책 이슈를 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의 투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라의 투자의 편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왜 우리 남편은 빌라를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할까요? 빌라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시겠죠. 내가 아파트에 있는데 빌라 사면 2주택 양도세 중과를 맞게 되고, 또 빌라를 사면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지고, 또 팔고 싶을 때 팔리지도 않는 빌라를 왜 사냐 극구 반대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지시고는 정말 소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 시장인 재개발 시장을 놓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 투자 정말 후회하세요? 꼭 사야 할 빌라가 있고요. 무조건 팔아야 될 빌라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왜 우리 남편은 빌라를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할까요? 두 번째는 부동산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 계급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말 신분상승이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과거의 빌라의 개념과 현재의 바뀐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단독주택이 정말 흔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땅값도 굉장히 쌌죠. 그래서 빌라 공급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빌라 공급이 굉장히 쉬웠고 빌라 공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 단독주택이 금값입니다. 특히 상급지나 최상급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보다 더 비싼 그런 땅값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바로 빌라의 원가는 단독주택의 땅값과 건축비가 플러스가 됩니다. 단독주택, 빌라의 원자재인 땅값이 올라가면 빌라의 원가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거에 단독 다가구가 흔하고 땅값도 싸고 빌라가 굉장히 많이 공급됐던 그런 때와 그런 지역들이 있는가 반면에 단독주택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으면서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재개발은 금호, 옥수동, 쪽방촌 얘기였던 때가 있습니다. 한참 전이긴 하지만 예전에 서울에서 가장 처음으로 재개발했던 지역이 바로 금호, 옥수동, 쪽방촌이었는데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바람으로 인해서 서울시 전체가 정말 빌라 투자에 열풍이 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빌라, 조그만 소형 빌라, 허름한 빌라가 정말 재개발이 되면 큰 돈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뉴타운을 거의 다 해제를 많이 했죠. 그래서 거의 5년 넘게 정말 뉴타운 빌라 시장의 암흑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르네상스를 펼침으로 해서 재개발 예정지의 그런 투자 가치, 빌라의 투자 가치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재개발 구역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300군데가 넘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비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에는 서울의 외곽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는 1, 2억으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가 얼마인가요? 바로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무려 12억입니다. 평균 전세가가 6억이고요. 매매가와 전세가를 빼면 평균 6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아파트를 내 돈을 주고 월급만 모아서 매입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라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의 대부분은 빌라 투자를 안 해보셨거나 빌라 투자를 하셨어도 빌라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지역과 종목에 투자를 하셔서 돈이 묶여있거나 손실을 봤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빌라 투자의 긍정적인 분들은 재개발 지역이나 재개발 예정지를 투자를 해보셔서 수익을 크게 얻으셨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받아보신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빌라 투자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빌라 투자는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은 이젠 깨실 때가 됐고요. 앞으로 현재뿐만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는 서울의 정비사업은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울 신축 아파트의 시소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매매 가격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신축 아파트를 미리 장만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투자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의 투자 가치 3도심 빌라 매매가와 전세가는 앞으로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파트에 살 수가 없고요. 직주 근접, 실거주, 아파트 대체재로서의 그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빌라보다 아파트 투자금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아파트보다 빌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수요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재개발이 돼서 미래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투자 가치, 수익을 크게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부동산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비유를 드려서 좀 쉽게 말씀드릴 텐데요. 빌라, 흙수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는 금수저다. 최근에 이제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빌라로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빌라로 남는 빌라가 있습니다. 즉 흙수저로 태어나서요. 죽을 때까지 흙수저로 남는 그런 빌라가 있고요. 반면에 빌라로 태어났지만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바로 신분상승. 즉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재개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신분상승의 마법이 있습니다. 즉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방법, 바로 재개발이 되는 거고요. 흙수저에서 은수저로, 은수저에서 금수저로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은수저는 재개발 예정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할 때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금수저는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수저는 의대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의대생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의사가 된 후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더 힘들겠죠. 그래서 금수저, 의사를 만나려면 지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겠죠. 뭐 7, 8억에서 10억 이상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은수저, 재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갑니다. 2, 3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고요. 의대생을 어렸을 때 만나서 잘 사귀고 관리를 하다 보면 의사가 되겠죠. 그러면 금수저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따라서 돈이 많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금수저 만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돈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그만큼 큰 능력이 없다. 그러면 흙수저는 만나지 마시고요. 은수저죠. 바로 금수저.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정지, 은수저를 만나서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가 있는데요. 당연히 신분 상승이 가능한 은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재개발 예정지, 은수저 빌라의 투자 기준을 잘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기준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죠. 사업성. 입지가 좋지 않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절대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될 수 없다.
즉 3도심권 재개발의 대장은 바로 용산입니다. 그래서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3도심의 접근성에 좋은 지역, 그리고 고분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이 최소한 15 이상 되는 지역, 그리고 일반 분양 비율이 높은 지역,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는 역세권이면 더욱 좋겠고요. 거기다가 희소 가치가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한강뷰나 공원뷰가 나오는 지역, 즉 재개발 투자의 최고의 입지는 뭐다? 바로 용한역입니다. 용산 한강변 역세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개발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흑수저, 은수저가 금수저로 되는 겁니다. 노후도는 최소한 50% 이상 돼야 되고 조합원의 재개발 의지가 60% 이상이 되는 지역.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내가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지 않는 걸 먼저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의 리스크를 줄인다,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큰돈이 묶이면 안 되겠죠. 소액 투자, 즉 매매가와 전세가를 뺀 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고요. 특히 역전세가 발생하거나 일어날 지역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가 많은 역세권 지역, 그리고 땅값이 싼 지역 하시면 안 되고요. 땅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거나 비싼 지역, 그리고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 거기다가 신축 아파트의 가격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주소가 늘어난 지역은 정말 재개발의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개발 예정일에 리스크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입지가 좋은 구축이 좋을까요? 아니면 노후도가 높은 신축이 좋을까요? 바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입지도 중요하지만 좋은 입지에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 신축에 투자하는 게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왜 그러느냐? 환금성 면에서 신축이나 준신축이 구축보다 훨씬 환금성과 소액 투자, 그리고 감정평가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사야 할 빌라가 있고요. 정말 사면 안 되는 빌라, 팔아야 될 빌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지가 좋은 지역 또는 앞으로 좋아질 지역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입지가 좋은 지역도 중요하지만 투자 수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좋아질 지역, 즉 3도심이나 3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고요. 신규 전철이 개통될 수 있는 예정지, GTX면 더욱더 좋겠죠. 거기다가 2040 서울플랜의 개발축,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면 안 되는 빌라, 팔아야 될 빌라는 뭐냐? 전세 사기나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 두 번째로, 공급이 적거나 공급을 아예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이 투자 가치가 좋은 지역, 사야 될 지역입니다. 단독의 비중이 적당한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단독주택만 있어도 안 되고요. 너무 빌라만 있어도 수합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단독과 빌라가 약 70에서 30, 60대 40 정도가 가장 좋은 비율이다. 그리고 추가 공급이 제한적이거나 나올 수 없는 신축 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나 권리산정 기준일 등이 잡혀있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다. 반면에 사면 안 되는 빌라, 재개발 가능성이 아예 없는 지역입니다. 신축 비율이 너무 높아서 두 집 중 한 집 이상이 신축, 정말 재개발 10년, 20년 있어도 안 되겠죠. 재개발이 완료가 됐거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자투리 땅은 앞으로도 재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가능성 없는 지역은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재개발이 활성화되는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지역, 즉 이주소가 많이 있고요. 임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 재개발을 추진 안 하는 지역 또한 재개발의 욕구가 높아지고요. 거기에 따른 재개발 기대감도 올라가면서 또한 시세 상승과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 반면에 사면 안 되는 지역의 빌라, 상권이 발달돼 있는 지역, 상권이 발달되면 당연히 재개발 힘들겠죠. 그리고 또 대형 종교시설,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 종교시설이 많거나 재개발 예정 지역의 핵심적인 지역에 종교시설이 있는 지역은 안 됩니다.
마포 관음창역 역세권에도 과거에 재개발이 확정돼 있었는데요. 정중앙에 큰 종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반대함에 따라서 재개발 구역조차 해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형 종교시설이 많은 지역은 피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비대위가 만들어진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추진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이 발달되어 있거나 대형 종교시설이 있다 또는 비대위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피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흑수저가 은수저, 금수저로 될 수 있는 지역, 최고의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용한역입니다. 용산 한강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니까요. 용산 한강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빌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빌라를 꼭 사야 할 지역, 또 사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고요. 앞으로 서울시와 정부는 서울에 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재개발 또는 예정지의 빌라 투자가 앞으로 소액으로 큰 수익과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지역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황금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특강을 통해서 용산 또 1억대라는 소액으로 한강변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특강 시간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용산 한강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투자하실 분들은 저희 특강 시간에 같이 만나 뵙고 같이 공부하시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시면서 또 특강 시간에 같이 만나 뵙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